네, 이번 강좌는 워드 프로세서 출력 기능과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인쇄하시기 전에, 출력하시기 전에 미리 보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글에서 미리 보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미리 보기 기능에서는 인쇄 전에 어떻게 인쇄될지 보시는 화면이지, 이 상태에서 편집은 안 된다라는 거죠. 수정하실 수 없는 거죠. 내용을. 미리 보기 기능에서는 문서 내용 편집이 안 된다. 파일로 인쇄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의 확장자는 PRN으로 저장이 되고 그림이나 글자를 이용한 워터마크 기능 설정해서 인쇄할 수 있고 또 해상도를 만약에 높일 경우라면 선명하게 인쇄는 되지만 출력 속도는 느려진다. 자, 이거는 표시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해상도를 높이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출력, 표시 속도는 느려진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자 크기는 높이와 너비의 비율을 1대1로 했을 때 전각 문자라고 하고요. 이 전각의 2분의 1을 반각, 4분의 1을 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첨자의 경우는 우리가 H2O와 같이 수학식이나 화학식을 사용할 때 첨자 많이 이용하죠. 전각 문자를 기준으로 가로 2배, 횡배, 세로 2배, 종배, 가로 세로 2배를 양배 문자라고 한다라고 문자 크기를 정리를 하시고요. 문자의 속성에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속성들이죠. 진하게 기울이고 밑줄 치고, 자, 그래서 한글 문서에서 보시게 되면 문자의 속성에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 양각, 음각, 그림자, 자, 그리고 첨자도 있네요. 4분의 1 크기의 첨자. 그래서 실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기랑 같이 병행하신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봐주셔도 도움이 되겠죠. 자, 글꼴을 구현하는 방식에는 글꼴도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글꼴의 외곽선 정보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비트맵 방식과 아웃라인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트맵 방식은 점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 완성할 때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게 되면 깨져서 계단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거와 대조적으로 비교를 해서 아웃라인 방식은 벡터 방식, 즉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벡터, 트루 타입, 포스트 스크립트, 오픈 타입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방식들을 이해하시고요. 보통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글꼴 타입은 트루 타입, TTF라고 해서 트루 타입 형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벡터,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문자를 생성을 해서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맵 방식과 가장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벡터, 트루 타입. 화면에 표시된 글꼴과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동일한 형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라고 해서 위직 글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출력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꼴 사용,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글꼴이다. TTF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스크립트,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형식인데요. 필름이나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한 페이지 기술 언어 형식이 이제 포스트 스크립트. 오픈 타입은요, 높은 압축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픈 타입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파일의 용량을 줄인 글꼴이라서 통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글꼴 형태가 오픈 타입,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네, 또 다음 출력 기능과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스풀 기능이 있는데요. 출력할 자료를 보조 기억장치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프린터가 출력 가능한 시기에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인쇄를 하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스풀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전체적인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이 스풀인데요. CPU,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고속의 CPU와 그리고 또 저속,
속도가 좀 느린 프린터 그 사이에서 속도를 보완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스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행 처리, 스풀을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능을 설정하게 되면 병행 처리가 가능해지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피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인치에 포함되는 문자 수라고 해서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문자 피치의 숫자가 크면 클수록 글자 자가는 좁아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드카피, 소프트카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하드카피는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프린터에 출력하는 개념을 하드카피라고 하고요. 소프트카피는 미리 보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컴퓨터에 처리된 결과를 그냥 화면상에 그대로 출력하는 그런 개념을 소프트카피라고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프린터 드라이버는 출력할 문서 내용을 특정한 프린터 모델이 요구하는 형태로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폼피드라는 용어는 프린터에서 다음 페이지 맨 앞으로 맨 처음 위치로 종이를 밀어 올려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폼피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력 기능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글꼴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글꼴은 아웃라인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즉 비트맵 방식과 그리고 아웃라인 방식이 있는데, 아웃라인 방식에는 포스트 스크립트, 그다음에 오픈 타입, 벡터, 그리고 트루 타입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포스트 스크립트 글자의 외곽선 정보를 각종 소프트웨어 제공을 하고 위즈윅 기능, 위즈윅이 이제 보이는 그대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죠. 이제 어도비사에서 개발한 그런 글꼴 방식이고요. 자, 비트맵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맵 방식은 확대를 하면 깨진다라고 했는데요. 자, 위직은 물론 각종 그래픽 프로그램의 문자에 다양한 효과를 주며 여기까지는 맞게 되는데요. 확대 시 가장 매끄러운 글꼴이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 글꼴 구성 방식 비트맵의 가장 큰 단점이 확대를 하면 글꼴이 깨진다가 되는 거죠. 자, 오픈 타입 그리고 벡터 방식, 자, 글꼴 구성 방식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다음 중 스플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쇄물을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출력 가능한 시기에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스플링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병행 처리가 가능하다. 인쇄 중에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전체적인 효율을 높인다. 자, 이렇게 스플링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프린터 인쇄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제 컴퓨터를 전체적인 효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프린터는 프린터대로 작업을 하고 인쇄를 하고 나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프린터 인쇄 속도 자체를 빠르게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옳지 않은 답이 되겠고요. CPU의 효율적인 사용, 바로 이것이 이제 병행 처리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링을 표현할 때 고속의 CPU와 저속의 프린터 사이에 속도를 보완해주는 역할이 바로 스플링이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 전자출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컴퓨터와 전자출판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출판에 필요한 원고 작성에서부터 편집, 인쇄 등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전 과정, 출판 작업을 전자출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자출판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면 전자출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가 쉬워지고 하드웨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출판 과정이 개인이 혼자서 다 담당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있고요. 고품질의 인쇄 장치 사용, 고품질의 인쇄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위직 구현하는 대로 화면에 표시되는 그대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편집 과정이 의도하는 대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내용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전자출판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양방향 매체, 미리 보기 기능 등으로 최종 결과물의 결과를 화면에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출판의 기능이자 장점들을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또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면 내용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있죠. 그것이 이제 종이 출판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종이에 비해서 화면이 제한적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저장 매체의 일부만 손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전자출판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또 필요한 점을 또 단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출판의 기능 중에서 개체 처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출판과 관련해서 문자, 그림, 표, 도형 등을 처리할 때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이라고 해서 개체를 서로 연결 또는 삽입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립아트 형태의 그림, 미리 저장되어 있는 그림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개체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분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기능을 개체 처리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전자출판에 그리기 기능이 있는데요. 개체를 크게 확대하거나 축소, 이동, 또 회전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전자출판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빠지지 않고 전자출판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 바로 이제 이런 용어인데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냥 외우기가 어려우시면 기출된 문제들을 가지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커닝이라는 거는 글자 사이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작업. 자, 오버프린트, 문자 위에 겹쳐서 중복해서 인쇄하는 그런 개념을 오버프린트. 디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복합된 색상,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내는 작업. 예를 들어서 분홍색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냥 분홍색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빨강과 하얀색을 섞어서 제한된 그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디더링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크, 이미지 변형 작업으로 채도, 조명, 명암 등을 조절하는 작업을 초크. 자, 모핑은 옆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미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기법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자, 리딩이라는 기능은 줄간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터링은 작성된 그림의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작업 이라고 해서 포토샵에 있는 필터링 선택을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스프레드라는 것은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보다 옅어서 대상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을 스프레드라고 보시고요. 자, 리터칭은 옆에 지금 제가 사진에 리터칭, 덧칠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하는 그런 수정하는 작업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 수정하는 걸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자, 하프톤이라는 거는 여기 자동차 그림 잘 보이시겠는데요. 신문에 난 사진처럼 미세한 점으로 사진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 하프톤 기법이 있고요. 자, 워터마킹은 원본에 리터칭해서 회사 로고를 배경에 10개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희미하게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워터마킹이라고 하죠. 자, 렌더링은 3차원 그래픽 작업으로 2차원의 이미지에 음영과 채색을 주어서 3차원적인 입체감을 주는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클립아트 작업에 자주 사용되는 그 그림들을 모아둔 작은 그림 모음집을 클립아트라고 하고요. 텍스트 흘리기라고 하는 거는 한글이나 워드에서 그림과, 자, 지금 이 그림과 글을 같이 이렇게 배열해서 놓는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텍스트 흘리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침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해하시고 용어들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암기가 어려우시면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문제로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출판의 개체, 오브젝트 처리, 개체 처리 기능에 대한 문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개체들을 서로 연결하거나 분해해서 사용한다. 클립아트 형태의 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림이나 파일을 개별적인 요소로 구분해서 처리한다. 작성된 그림을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이다. 자, 그림을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리터칭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 처리 기능이라는 것은 개체, 도형이 될 수도 있고요. 표가 될 수 있죠. 그런 개체들을 서로 연결하고 삽입, 그리고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개체 처리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출판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리터칭 이고요. 지금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변형, 수정하는 작업. 자, 오버프린트는 중복인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 컬러보다 옅을 때 발생하는 현상, 스프레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번이 틀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필터링, 작성된 그림을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스케치, 수채화 등의 필터 형태로 탈바꿈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클립아트는 작은 그림 모음집이다. 자, 이렇게 전자출판하고 관련된 용어들과 관련된 문제, 기출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출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분류할 때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로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하고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요. 개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작성한 문서를 사문서라고 합니다. 공문서, 사문서, 작성 주체에 의한 분류가 되겠는데요. 개인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접수된 사문서는 공문서로 간주를 합니다. 또 유통 대상에 의해서 분류를 하면 사내문서, 사외문서, 전자문서, 자,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내문서로 보자면 조직 내부의 지시, 명령, 협조하거나 보고 통지를 위한 그런 문서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내문서의 경우에는요, 자, 이 문서의 구조가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눠서 볼 때 두문에 해당되는 내용과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결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내문서에 해당되는 문서의 형태를 보면 보고문서, 지시문서, 연락문서, 기록문서 등이 있는데요. 보고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일개표 하루하루 작성하는 일개표라든가 출장 보고, 조사 보고, 지시문서, 연락문서 등과 같이 이 문서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크게 뭐 암기라기보다는 구분해서 상식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회문서의 경우는 조직 외부의 상하급 기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수발되는 문서들을 말하는데요. 거래 문서가 있고 의뢰 문서가 있습니다. 자, 거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간의 거래 내역을 업무 관계를 위해서 주고받는 문서 형태인데 통지서, 의뢰서, 요청서와 같은 그런 문서의 형태를 거래 문서. 자, 의뢰 문서는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 그래서 인사장, 초대장, 감사장과 같은 문서, 의뢰 문서를 사회 문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회 문서 형태도 구성을 보면 두문, 본문, 결문에 해당되는 이 항목들을 나눠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문에 해당되는 항목과 본문에 해당되는 항목, 결문에 해당되는 항목을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의 분류를 작성 주체, 유통 대상에 의한 분류, 그리고 사내 문서의 그 문서의 형식, 두문, 본문, 결문에 해당되는 그리고 문서의 종류, 자, 이런 정도만 사회 문서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한 문제는 꼭 나오는데요. 교정부호. 자, 교정부호를 표기할 때 눈에 잘 띄는 색을 이용한다. 지정된 교정부호는 정확하게 주목해서 또 흐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동일하게 표시해야 될 경우에는 겹치지 않도록 한다. 한번 교정된 부분은 다시 교정 가능하다. 교정하고자 하는 글자는 명확하게 지시한다 등의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교정부호를 보시게 되면 물론 암기를 하시는데요. 이 교정부호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 예를 들면 들여쓰기, 내어쓰기 서로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교정을 했을 때 문서의 양이 증가될 가능성,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부호들끼리도 묶어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삭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문서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삽입을 하게 되면 한 글자가 됐던 스페이스가 됐던 삽입을 누르면 문서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교정부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옆에 샘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보기 1에 삶은 언제나 에서 문장을 보시면 보기 2로 바뀌었을 때 어떤 교정부호를 사용을 했는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삶이라는 글자가 인생이라고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이죠. 자, 그 다음 수정이면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이라는 글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삭제가 된 거죠. 삭제의 개념. 그리고 더 큰에서 큰이라는 글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삽입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부호가 하고 관련된 여러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 역시도 기출 문제를 몇 회 풀어 보시게 되면 교정부호도 쉽게 외워지시고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교정부호 한번 보셨습니다. 네, 문서 관련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 중 문서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자, 명령 지시 문서는 조직에서의 계획과 기획 등의 명령을 지시하는 문서이다. 자, 보고 문서에는 우리가 일개표, 출장보고, 조사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연락 문서는 업무를 연락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업무 연락서, 통지서 등이 있다. 자, 기록 문서, 기록과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가 속한다. 라는 것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문서의 논리적 구성에는 연역적 추론에 대한 설명, 논리적 구성에는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연역적 추론이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갈식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해당 문단 처음 위치에 구성하고 자, 두 갈식, 미갈식, 양갈식으로 구분하는 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갈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연역적 추론입니다. 미괄식은
귀납적 추론이 되겠죠.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중심 생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 먼저 앞에서 결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문단 뒤쪽에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연역적 추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귀납적 추론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역적 추론을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순신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순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두괄식으로 먼저 중심 생각을, 중심 핵심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설명을 쓰는 그런 형식이 연역적 추론이고요. 반대로 이순신은 심사임당은 김유신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김유신, 신사임당, 이순신은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마지막 미괄식으로 결론을, 중심 생각을 미괄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귀납적 추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문서 관리란 문서의 생산에서부터 보관, 폐기까지의 과정을 일정한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문서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 관리의 기능을 보면 의사 전달 기능과 의사 보존 기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 관리의 원칙을 보면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 경제성이 있는데요. 경제성의 경우는 뭐 사무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준화, 그리고 전문화, 그다음 간소화라는 개념이 있죠. 이 간소화라는 것은 문서 사무 처리 절차 방법들을 간결하게 해서 시간 절약, 그래서 문서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계화, 자동화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문서 관리의 표준화를 보면 문서 양식의 표준화, 장표 양식의 표준화. 자, 여기서 말하는 장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 일정한 내용의 기록들을 어떤 사항들이 필요한가를 예측해서 미리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문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뭐 보고서, 기한문, 시행문과 같은 그런 장표의 양식의 표준화가 필요하고요. 표현 방식의 표준화, 문서 처리의 표준화, 문서 취급의 표준화, 보존 관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보존을 어떻게 하고 이관과 폐기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기준, 표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관리 절차를 보면 구분해서 분류, 편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류가 끝난 문서들을 이제 묶는 개념이 이제 편처리 되겠죠. 그리고 보관이 있고요. 그 보관한 다음에는 이관이 이루어지고, 이관이 끝난 문서는 보존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폐기가 되는, 자, 이런 관리 절차를 또 순서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문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즉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이 되고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돼서 송수신되는 그런 문서 형식을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서의 기한은 업무 특성상 전자문서 기한이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문서는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일반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다만 그 효력은 수신자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전자 이미지 관인을 가지고 있고요. 처리과의 기한자나 문서 수발신자가 이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열람 기록은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관 시기도 종이 보관 이관 시기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이관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결재권자는 전자문서를 열람한 후에 전자문서의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굳이 인쇄를 프린트를 해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문서 등급에 따라서 접근자의 범위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들이 동시에 열람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전자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보게 되면 문서나 보고서의 허락, 승인을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EDMS, 일렉트로닉 도큐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 EDMS 용어 알아두시고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문서와 자료 작성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자, EDI,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좀 다르죠. 자, 이 용어 정리 차원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조직 간 통용되는 문서 정보를 종이로 된 서식 대신에 컴퓨터 간에 표준화된 포맷으로 문서 교환하는 방식 EDI 정리하십시오. 자, 다음 중 전자문서 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자문서의 결재권자는 전자문서를 열람한 후 서명은 반드시 출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도 전자서명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전자문서는 문서 등급에 따라서 접근자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검토, 협조, 결재권자가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종이보관 이관 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전자문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문서의 구성, 서식, 설계, 작성 등을 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자, 공문서 역시 두문, 본문, 결문으로 나눠서 두문에 입력되는 항목, 본문에 입력되는 항목, 결문에 입력되는 항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기본 포맷을 보시고 항목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죠. 자, 공문서 내용을 표기할 때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한글은요, 맞춤법에 따라서 가로로 표기합니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요. 금액을 입력하실 때는 가로 안에 한글로 기재를 합니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는데요. 연, 월, 일은 생략을 하고 온점으로, 자, 시간은 24시각제의 숫자로 표시하는데요. 콜론으로 구분한다. 음성 정보나 영상 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그 다음에 바코드 등도 표기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시험하고 관련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험에서 좀 기출이 좀 자주 됐던 것 중에 공문서에서 끝 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따로 정리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기출문제에 나왔을 때 해결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시를 보시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에 끝 표시를 해야 될 때 이렇게 붙임이 있으면 붙임 끝에 스페이스 2개를 띄우고 끝이라고 입력을 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가 끝났을 때, 표로 끝날 때는 표의 끝부분까지 다 채워서 끝날 때는 그 다음 줄 첫 번째, 이 왼쪽에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에 스페이스 2개, 2타를 띄우고 끝이라고 표시를 하고, 표로 끝나되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는 이하 빈칸이라고 쓰시고 따로 끝표시라고 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교원을 참조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문서의 결제, 간인, 등록, 시행, 발신, 접수, 반송 등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결제라는 것은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결제가 있으므로 문서는 성립이 되는 거죠. 결제와 문서의 성립을 말하고 있고요. 자, 결제할 때 결제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와 함께 표시를 하는데요. 전자적인 서명은 날짜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자, 결제의 종류에 보게 되면 설람, 선결이라고 하죠. 결제권자가 직접 결제하는 것을 선결, 전결, 자, 그리고 대결, 그리고 사업 이제 대결을 할 경우에는요, 이제 그 직무를 대신하는 자, 대리하는 사람이 결제를 하는데 만약에 중요한 문서인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전자 이미지 관인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발신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찍는 도장을 관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샘플로 이렇게 표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관인의 중앙이 이 끝 글자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찍는다. 뭐 이런 얘기도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 교육 청장? 예, 그때 이 가운데 글자가 이 관인의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찍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관인의 종류에는 청인이 있고요. 직인이 있다. 자, 청인은 행정기관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일 경우에, 또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되는 문서로 구분해서 청인과 직인을 나눠서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의 경우는 관인의 인형을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에다가 파일이죠.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문서에 간인이 있는데요. 2장 이상의 이루어진 문서, 앞장과 뒷면의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그런 도장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간인이 필요한 경우는 문서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문서일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을 증명할 때 사용되는 그런 문서인 경우에 간인이 필요하겠죠. 자, 네,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서는 처리과에서 발신하고요. 문서의 발신과 수신은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유지를 합니다. 우편과 팩스 등으로 발신할 경우에는 그 발신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기한 문서와 함께 보존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공문서에 끝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본문이 끝났을 경우에는 본문의 끝에서 한 글자, 즉 스페이스 2타를 띄우고 끝자를 표시합니다. 자,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요, 기재사항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이라고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합니다.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이 적은 사항이 오른쪽 끝에서 끝나면 그 다음 줄 왼쪽 한계선, 즉 왼쪽 첫 번째 칸을 말하는데요. 스페이스 2개, 한 글자를 띄우고 끝자라고 입력을 한다. 마지막 본문이 표 마지막 칸에서 끝나면, 그러니까 표가 마지막인데 표 안에 내용물이 다 차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표가 끝날 경우에는 그 표 다음 줄 왼쪽에서 스페이스 2개를 띄우고 한 글자를 띄우고 끝자 표시를 한다. 오른쪽 끝에 맞춰서 끝자를 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중 공문서 발송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또 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을 통해서 문서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 성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인편, 우편, 팩스로도 발송할 수 있는데요. 자, 팩스로는 발송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경우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등의 도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보셨습니다.